MBC 아침 종합 뉴스. 3월 27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검찰이 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교육부 역량평가에서 탈락한 이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조선대에 교수들의 비위 의혹까지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광주 송정역이 KTX 투자 선도지구 지정으로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되고 주변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소가 거액을 건넸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사기범 자녀의 채용에까지 개입한 윤 전 시장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 여인에게 속아 4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지방선거 공천을 바라고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윤 전 시장을 기소했고 지금까지 2차례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윤 전 시장을 업무방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여인의 아들이 광주시 산하기관인 김대중 컨벤션센터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위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윤 전 시장은 김 여인의 딸도 광주 모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도록 청탁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사적인 부탁으로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그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혐의 인정하시는지 그 부분부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3번째 재판에는 윤 전 시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전 시장은 돈을 건네고 채용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대가가 없었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기소된 채용 청탁 사건은 앞으로 진행될 선거법 재판에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다음 달 8일로 예고된 가운데 법원이 방청권을 재판 당일 선착순 배부합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재판부는 오늘 4월 8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되는 공판 준비기일 때 앞서와 마찬가지로 방청권 소지 제한에 허용하기로 했다며 사전에 추첨을 진행했던 이전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된 전 씨는 기소 10개월 만인 지난 11일 광주지법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바람잘 없는 조선대에서 교수들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논문 지도와 아내 특혜 채용, 제자 성추행 의혹까지 유형도 가지가지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의 한 학장인 이모 교수가 아들의 석사와 박사과정을 지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에선 2과목, 박사과정에선 1과목을 지도했는데 지도한 3과목 모두 A+ 학점을 줬습니다. 낮은 학점을 준 일부 교수에게는 학점을 올려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아들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도 위원으로 인준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논문 심사에 참여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자신이 학과장으로 있는 학과의 시간 강사로 아내를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지난 2009년부터 교양 과목을 맡겼고 수강 인원 부족으로 과목이 폐강되자 다음 해인 2017년 또 다른 교양 과목을 개설해 자신의 아내를 시간 강사로 채용했습니다. 또 자신이 만든 책을 학과 사무실에 비치해놓고 학생들에게 강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박사학위를 가진 아내를 공채를 통해 채용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고 책 강매 의혹은 학생들에게 책값을 깎아주고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선대 대학원에서는 모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조선대가 교수들의 비위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되면서 안팎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송정역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 호재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다가 개발이 늦어지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송정역 주변은 노후 상가와 주거지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만큼 땅값과 집값은 변동폭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유동인구와 물동량이 크게 늘기 시작하면서 최근 2, 3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왕복 6차선 대로가 접한 토지는 3.3제곱미터당 2, 3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고 토지 소유주들은 쉽사리 가격 절충에 나서질 않는 분위기입니다.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이신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들 뭐 그런 거 갖고 좀 투자도 와야 되는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보면 송정역 일대는 지난해보다 2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X 투자 선도지구 지정과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에 따른 역세권 개발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더 커졌습니다. 개발 호재를 겨냥해 새로 지은 아파트 매매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올 봄에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는 많게는 3, 4천만 원씩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미래 가치를 그냥 보시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얼마까지 이게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사놓게 되면은 송정역도 커지고 그쪽 주변에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송정역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익성보다 개발 이익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주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협상 어떤 의제라든가 광주시 어떤 상호 간의 협의 정도에 따라서 기한은 굉장히 변화 다양합니다. 광주 송정역 일대 부동산 시장이 개발 붐을 타고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개발 밑그림과 착공 시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역과 송정역으로 가는 셔틀 열차 운행 기간이 일부 변경됩니다. 이번 운행 시간 변경은 코레일의 정기 노선 개편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추진되며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뀐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역과 송정역으로 가는 셔틀 열차는 하루 30회 운행되고 있으며 첫 차는 광주역에서 오전 5시 2분에 마지막 열차는 송정역에서 다음 달 0시 27분에 출발합니다. 광주시와 LH 광주전남본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300세대 이상 신규 임대주택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기존 임대주택 단지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20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주민들의 영화 관람 횟수가 전국 최상위인 반면 전남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는 5.34회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담으로 많았고 전남은 2.95회로 경북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상설 영화관이 운영 중인 시구는 목포와 나주 등 6곳에 불과하고 작은 영화관이라도 있는 시구는 담양과 보성 등 9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8.1도, 구례 2도, 나주 4도 등 2도에서 9도 분포를 보여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7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오전 한때 광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4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미세먼지가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택시와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으로만 소유를 제한했던 LPG 수급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LPG 수급이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더불어 LPG 차량의 장단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박정관 교수 연결합니다. 폄훼되고 왜곡되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라 있는데요. 청년 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쓴 책이 나와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 책을 직접 집필한 광주 첨단고등학교 임광호 역사교사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또 흘러가는데요. 이런 급변하는 문화예술 움직임에 맞춰서 유익한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문화재단인데요. 광주형 문화예술 그리고 광주만의 색이 있는 문화특화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문화재단 이묘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도곡농협 로컬푸드 개점 5주년 로컬 체험 페스티벌. 청정화순 560여 참여농가에 살아 숨쉬는 먹거리를 만나는 곳.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푸짐한 경품의 행운과 다양한 로컬 체험 행사가 있는 도곡농협 로컬푸드직 매장으로 오세요. 시작부터 다르다. 입지부터 다르다. 화순 광주 더블 생활권, 화순 한국아델리움 더수, 8년 전세형 명품 임대아파트에 단지 가까이 화순초, 세대별 창고 무상 제공까지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4월 오픈 예정. 1811-8182 한국건설. 출근길이 포근하지만 공기가 무척 답답합니다. 밤새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로 탁한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 98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 60 마이크로그램에 달합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실내 미세먼지가 바깥보다 더 짙어집니다.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거나 공기정화용 식물을 기르면 도움이 됩니다. 낮도 가는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면서 한낮의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무진대로 무진교에서 어등대교 방향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서문대로 대광여고 입구에서 대성여고 입구로 차량 늘어나고 있고, 풍금로 마제 부영아파트에서 마제 우체국 사거리로 차간거리 좁게 이동 중입니다. 안전한 수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4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택시나 렌터카 또 장애인용 차량 등에만 허용이 됐지만 규제가 완전히 풀린 건데요. 그런데 또 사용에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또 어느 정도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의 박정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은 이 미세먼지가 이 자동차, 이 LPG 차량 이 규제까지 풀게 만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그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로 인한 그 미세먼지가 우리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이제 자동차에 대한 그 규제 정책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지금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차들이 경유 차량들이 좀 많이 발생시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키는 LPG 차량의 규제를 풀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PG 차량 하게 되면은 이제 친환경 차량이 이렇게 편하게 되지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규제 풀어진 이유가 이제 미세먼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렇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의 규제입니다. 네.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사업용 자동차로 사용하고 있는 그 LP 자동차 택시라든가 네. 또는 장애인 자동차 렌트카라든가 또는 그 국가 유공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규제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좀 풀렸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미세먼지를 해결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동차가 또 바뀌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산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이 자동차 산업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기호도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네네. 지금 LPG는 규제에 묶여 있었는데 이번에 미세먼지 때문에 풀렸고 경유 차량들은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더 확대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고통들이 심해지면서 경유 차량에 대한 규제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그럼 높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후화된 자동차, 특히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기를 유도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또 시행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자동차들은 좀 사양으로 사양 사업을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결국은 이 환경의 변화가 이 산업의 변화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친환경 자동차라고 LPG 자동차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왜 그렇다면 LPG 자동차들이 이렇게 규제에 묶여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이 LPG 자동차는 이제 그 자동차의 그 국가 세금하고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유류세의 한 그 일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택시 또 렌터카 또 장애인 등록차 이런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객자동사법에서 관리되어지고 또 국가에서 그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그 세금들이 이제 국가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풀어서 했을 때에 국가의 그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쉽게 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저희들이 그 정부의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자동차 세금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냐면 한 2030년도까지 기준한다면 약 3,000억 원 이 정도 그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규제가 풀리면서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미세먼지 절감 효과, 이 LPG 차량을 사용하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세먼지 절감 때문에 이것을 풀었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는가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자동차로 인한 그 배출가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질소 산화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먼지로 연결되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정부 보고서 보게 되면 한 최대 7,300만 톤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71톤 정도 감소 이렇게 해서 한 걸로 보고가 됐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세금이 줄어드는 것보다 그 환경으로 인한 피해 비용 나가는 돈을 좀 잘 나가는 효과를 검토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LPG 자동차 그 다양한 또 차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영업용 차종도 있고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이 LPG 차량으로 지금 규제가 풀린 건가요? 아니면은 뭐 영업용 차량이나 이런 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또 제외된 건가요? 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LPG 자동차라는 것은 이제 또 차종에 관계없이
이제 현재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PG 차량의 경우 이 휘발유차와 경유차 비교했을 때 방금 이야기하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이 질소산화물 배출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줄어드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연구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은 미세먼지가 LPG 자동차 같은 경우는 휘발유 자동차에 나타나는 것의 30%. 네. 그리고 이제 경유 자동차에 비한다면 1% 정도. 아주 큰 차이를 보기 때문에 네. 이런 LPG 자동차를 확대하는 이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 또 이 LPG 자동차는 또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휘발유 자동차라든가 경유 자동차보다는 매우 미세먼지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수요가 지금 늘어났을 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LPG 충전소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보면은 충전소들이 그렇게 많이 휘발유나 경유차에 비해서 있는 거 이렇게 위치해 있지는 않는데 현재 이 충전소 문제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LPG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등록된 대수가 2019년도 현재 보면 한 210만 2천 대 이렇게 등록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추정치로 보면 2030년도까지 한 282만 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지는데 현재 전체 자동차의 9%가 이제 LPG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PG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전국에 한 2천여 곳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주유소의 휘발유 주소라는 경유 주소에 비해서 한 6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네. 대부분 또 충전소가 도심권보다는 도시 일각에 설치가 있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좀 불편함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LPG 차량이 늘어나면 수요가 또 공급을 부른다고 충전소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LPG 자동차가 수요가 늘게 되면은 네.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이제 또 충전소 공급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당장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불편은 좀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소도 이제 자동차 수요만큼 이제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정부에서도 규제를 안 해준 만큼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충전소 확대가 조기에 설치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LPG 차량은 그런데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 비해서 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 차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 큰 차이는 많이 없고요. 보통 이제 자동차에는 약간씩 장단점이 있는데, LPG 자동차의 장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차량 가격이 약간 좀 낮고요. 네. 연료비가 약간 좀 전략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휘발유라든가 경유차에 비해서 자동차 내구성이라든가 또 옥탄가가 낮기 때문에 열 효율이 좀 약간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출력이 좀 이런 휘발유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이런 단점도 좀 있습니다. 네, 이 LPG 차량을 지금 규제를 완화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LPG 차량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차량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공급도 늘릴 계획일 것 같은데 LPG 차량을 구입할 때 갖고 있는 현재의 세금 혜택이랄지 지원책이 혹시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것까지는 발표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들 또 장애인 또 사업용 택시 렌터 이런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LPG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세금 혜택 관계는 아직 현재 발표된 건 없습니다. 네. 이번에 LPG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를 대책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 도로에서 LPG 차량들을 더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런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들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다면 뭐가 있는지 교수님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LPG 자동차라든가 이런 친환경 자동차가 들어선다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들의 국민들의 건강 네. 또 이런 것 직결되기 때문에 운전하신 분들이 이제 공해제는 좀 줄인다든가 또 아니면은 이런 무리한 불필요한 운행을 좀 자제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고요. 또 자동차를 또 구입할 때는 아무래도 친환경 차를 구입하는 것이 네. 이런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어서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도 좀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박정관 교수였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망언들,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대사 속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주요 어떤 쟁점과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후 세대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끊임없이 이 역사를,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리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쓴 책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역사를 좀 바로 알아야 하는 그런 이유, 직접 책을 쓴 광주 천담고등학교 김광호 역사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또 사회적 갈등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런 모습을 교사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비방 그리고 왜곡이 부쩍 심해졌죠. 네. 국민으로서 이제 특히 체험 세대이자 목격자로서 또는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는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가 뭐라 해도 5.18 민주화운동 명백한 사실이죠. 네. 더 나아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주화운동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받기까지는 그간에 국회 청문회, 전두환 노태우 재판 등 수많은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 과정하고 사법적 절차들을 거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과정들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요. 네.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히 5.18의 정신을 그래서 헌법 전문에 집어넣자라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들, 왜곡된,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런 망언들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직접 책을 집필을 하셨어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풀어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죠? 이 책 이전에 2008년에 네. 5.18 기념재단이 중고등학생용 인정교과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책이 교과서 형식을 띠다 보니까 네. 아이들에게는 좀 낯설기도 했고요. 더구나 요즘 그 학교가 굉장히 젊은 교사들이 많이 계시죠. 네. 이분들이 자기가 모르는 사건을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힘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네. 재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들이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그러면 교과서가 아닌 아이들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도서로 개발해보자, 이런 이야기 끝에 이번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5.18 지금에 대한 제대로 아이들에게 5.18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교단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역사와 이 5.18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직접 5.18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고 그 이후의 세대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사, 좀 더 쉽게 5.18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책을 쓰자는 생각이 드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5.18에 대한 이야기들, 5.18 가지고 수업도 많이 하실 텐데 아이들의 반응들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여타 4.19 혁명이나 또는 6월 민주항쟁이나 크게 구별도 잘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심도는 떨어졌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것은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네. 그 내용들을 잘 모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민주주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네. 공감도가 좀 떨어져서 그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공감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함께 그것이 공감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공감의 영역을 좀 확대시키자는 생각이실 것 같은데 책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내용도 좀 소개해 주세요. 내용은 크게 1부와 네. 2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1부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시작해서 27일까지 열흘간의 항쟁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경이 되는 유신 시대부터 시작해서 5월 27일까지 네.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2부는 그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네.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끊임없이 이어졌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네. 그리고 민주화 선생님 과정까지의 이야기를 잠깐만요. 담고 네, 있습니다. 민주화 네. 과정까지 이야기 담고 있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뒤에 소리가 좀 들어오는데 어떤 지금 학교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있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 네. 수업 시작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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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민주화 운동의 과정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책 제목은 그러면 어떻게 지으셨어요? 책 제목이 5월 18일 맑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은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맑음이야?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 1980년 5월 18일 굉장히 맑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듯이 우리가 기억하는 5.18 민주화 운동은 5월 27일 날 도청에 무력 진압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만을 가지고 본다면 5.18 민주화 운동은 실패했다, 패배했다 이렇게 보아지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과정들을 보면 결국 우리 사회 민주화 투쟁에 큰 기폭제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는데 굉장히 큰 토대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결론적으로 긴 역사를 본다면 네. 승리한 역사라고 봐지기 때문에 맑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로서는 슬픔일 수 있으나 그리고 흐림일 수 있으나 이 긴 역사의 호흡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승리한 역사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담으셨네요. 제목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5.18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역사의식을 제대로 갖추는 그런 과정들이 이 교육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대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인다면서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다른 지역의 교사분들도 5.18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시킬까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의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교사로서 5.18 민주화 운동은 국가의 정체성을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네. 그냥 끊임없이 광주 시민들을 폭도 또 빨갱이라고 낙인 찍고 폄훼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잦아졌고요. 그것들이 지역의 어떤 정서를 가지고 유독 더 심한 것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5월 18일 지금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가르치고 싶어도 마땅한 교재도 없었던 상황이고요. 네. 또 아이들에게 마땅히 읽히고 싶었던 책도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런 차에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현장 선생님들은 상당히 반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교단 위에서 또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책 제목이 이렇게 일기의 서두에 쓰는 그 책 아니겠습니까? 날짜를 쓰고 그다음에 그날의 날씨를 쓰는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들 스스로 이 책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요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첨단고등학교 임광호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지역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바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쇼핑의 즐거움, 금융점포를 갖춘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5월 오픈 예정. 나주 혁신도시 삼포농협 하나로마트와 함께할 임대사업자를 동시 모집합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문화예술의 흐름에 함께하면서도 또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정책 그리고 미래문화 혁신을 준비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광주문화재단인데요. 문화예술 창조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올해도 다양한 시도와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재단 창립 초의 여성 사무처장이죠. 이묘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1월에 처장에 임명되셨고 정말 2달 동안 바쁘셨을 것 같은데 광주 시민들께 방송을 통해서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문화도시 광주에서 여성이 제가 사무처장이 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양성평등의 사회적 변화와 또 문화적인 감수성과 포용력이 중요하게 되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이 문화 영역에도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화 향유와 공감입니다. 네. 이런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문화예술인과 또 문화를 즐기실 광주 시민분들의 바람에 맞추어 모두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성의 감수성도 함께 요구되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드러운 여성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문화정책을 이끌어 가신다. 참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광주문화재 재단 아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광주문화재단이시면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광주문화재단은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조도시로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1월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네. 벌써 8주년이 지났는데요. 광주문화재단은 이제 유년기를 벗어나서 뿌리가 안착되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문화 역량 강화와 또 광주 문화에 대한 담론과 전망을 제시하고 또 광주의 문화예술적 자산 또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기초예술진흥과 지역 문화의 특화를 위해 정책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광주 문화를 바꾸는 그런 협력 플랫폼으로서 문화기관과 기관, 또 예술인과 문화기관, 또 예술인과 시민, 시민과 시민들을 연계하는 그런 매개자 역할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화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8년이 됐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8년이 됐으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이 광주의 문화를 견인해 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중요한 시점이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이 문화재단이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네. 문화재단 사업으로 많은 분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떠올리시기가 쉬운데요.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 문화재단 사업은 참 다양합니다. 간략하게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정책 사업으로는 광주학 자료실 운영
사업, 또 광주 문화기관 협의회 운영, 또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문화 일자리 지원 사업, 네. 또 콘텐츠 발굴로 현재 진행 중인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 세계화 사업, 네. 또 시민 향유 축제인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또 문화예술 지원 사업인 바로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또 일반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 통합 문화 체육 관광 이용권 사업, 또 광주는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입니다. 네. 이런 것 연관이 돼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미디어 아트 정책 포럼, 그리고 또 체험형인 홀로그램 극장 운영과 미디어 놀이터 운영 등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의 전통 문화 사업으로는 토요 상설 공연, 일요 상설 공연, 또 풍요남도 나들이, 무등울림 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단히 많은 사업을 바로 재단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문화재단이 광주의 문화를 정책을 다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그런 정책에 저희가 기반을 마련하고 토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큰 정책을 광주시가 세우면 그 정책들과 시민들과의 어떤 네, 연결고리, 가교 역할을 하신다는 이야기신데요. 또 지역 문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런 지역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게 결국은 문화 향유로 이어지는데요. 네. 이 문화예술 사업과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지원 결과가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문화 향유와 저변 확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간 지원 사업의 192개 그 문화 예술인과 단체 지원은요. 이러한 지원에 의해서 문화 예술인들의 꿈과 또 발전성을 더 보도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네. 또 교육 사업의 75개 단체와 동아리 활동이 시민들의 생활 권역 내에 펼쳐지는데요. 나아가서 또 각 그 대상별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문화예술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또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지역 문화인들을 지원하고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문화 어떤 상품들을 가지고 또 지역민들이 함께 향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또 중요하게 뒤에서 도움을 주시고 계시네요. 네, 이러한 문화 활동의 참여와 또 향유의 어울림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 현상으로 발전되기도 하는 거니까요. 네. 지금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처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하고 계시는 주요 사업들도 좀 이야기하고 홍보하고 싶거나 또 중점적으로 두는 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 청취자 여러분에게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시민들이 도시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고 또 쉽게 즐길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무등산 아래 전통문화관에서는 매주 주말 토요 상설 공연과 일요 상설 공연이 열려서 신명나는 전통 공연과 체험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네. 매주 토요일, 일요일 3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빛고울 시민문화관 공연에 있어서도 예전과 달리 좀 더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요. 네. 빛고울 아트 스페이스 소 공연장에서는 매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이름에서 매마수라고 하는데요. 매마수 공연이 있습니다. 또 매주 월요일 월요 콘서트를 진행하는데요. 금년은 바로크 음악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도심 대표 문화축제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금년은 시즌제로 계절별의 느낌을 살려 다양한 공연과 체험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네, 전통문화관 체험도 있고 그다음에 빛고울 상성 공연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프린지 직접 밖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그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전통문화예술 축제인 무등울림, 또 광주문화예술 교육축제인 아트날라리, 또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공연 작품 등을 볼 수 있는 축제인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올해 새로운 모습, 바로 시즌제로 돌아왔습니다. 네. 시민들과 함께 유쾌한 거리의 축제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이 프린지 페스티벌 좀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곳곳에서 펼쳐지는 그런 광주 도심 대표 문화 거리 축제인데요. 네. 금년은 시즌제로 예전과 달리 계절별의 느낌을 좀 더 확연하게 나타나도록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꾸며볼 예정입니다. 네. 봄 시즌, 여름 시즌, 가을 시즌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는데요. 첫 시작은 봄 시즌이 4월 20일 토요일에 시작이 돼서 5월 4일까지 열립니다. 보시면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죠. 네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어느 정도 세부 프로그램이 확정이 돼서 본격적인 그런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전통문화관 행사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 가장 역점적으로 지금 준비하신 프린지 페스티벌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빛고울 시민문화관 행사 시민들이 주로 쉽게 찾아가서 공연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바로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일 텐데 좀 다른 방식이라고 좀 이번에는 좀 변화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주셨는지 소개 좀 더 해주세요. 올해부터는 몇 개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기획 공연의 중점을 정통 클래식과 재즈에 두었고요. 네. 음악과 인문학을 연결해서 시민들께 전달하는 인문학 렉처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의 경우는 월요 콘서트가 오는 4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바로크 음악을 20회 정도 들려드리는 원더풀 바로크 20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재즈 공연은 당장 오늘입니다. 네. 3월 27일 오후 7시 30분 빛고울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소극장에서 들려드리게 되는데요. 재즈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재즈 온 더 스테이지를 주제로 담았고요. 오늘 공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즈 밴드 SOF 소프가 출연해서 다양한 공연을 펼칩니다. 렉처 콘서트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4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9번의 수요일에 만나는 그 인문학과 클래식 연주회 밤에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시립 오페라단의 정갑규 감독님이라든지 네. 또 시립발레단 최태지 감독님 또 EBS 인문학 강좌로 유명한 조은하 감독님들이 강사로 나오시게 될 예정입니다. 광주 문화재단과 친하면 굉장히 문화로 풍요로운 그런 그렇죠. 그 생활들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광주 시민들이 좀 더 광주 문화는 이게 재단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어떤 문화적인 향유를 더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광주 문화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바쁘신데 직접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문화재단을 어떤 방향성으로 이끌어 가실지도 한 말씀 더 곁들여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선도도시 광주, 예안 광주의 문화예술을 적극 지원하고 발굴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의 텃밭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광주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또 문화가 일상이 되는 예술로 아름다운 시민이 되실 수 있도록 나이와 성별을 떠나 누구나 모두 다 문화를 즐기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풍요로운 문화의 꽃이 광주 곳곳에 꽃필 수 있도록 문화의 씨앗을 뿌릴 것이고요. 아울러 광주의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시민들과 언제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문화재단으로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앞으로의 문화 현장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문화재단 이묘숙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들 소식을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주시가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나주시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관내 50개 초중 고교 대상 29개 사업에 예산 71억 원을 지원합니다. 나주시는 초중 고교생의 정규 교육 과정의 학력 향상과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방과 후 학습 지원에 25억 원을 지원하고요. 네. 또 방과 후 학습 공모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특히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방과 후 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을 유도하고요. 혁신도시와 원도심, 중소규모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에 주력합니다. 또한 거점은 영어 체험교실, 영어 중국어 캠프 및 어학연수,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외국어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한 7개 사업에 22억 원을 지원하고요.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네. 네, 더불어 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민선 7기 교육 분야 공약인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을 비롯해 작은 학교 활성화 통합버스 지원, 기숙사와 급식실 등축, 무지개 학교 교육지구 지원 등 4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해 교육 환경 만족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 밖에도 에너지 과학교실과 학습 동아리, 대학 진학 컨설팅, 소프트웨어 교육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총 11억 원을 지원하고요. 이와 같이 진로 진학과 체험 중심 교육의 확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 한편 나주시는 교육경비 지원 예산과 별도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교생 전원에게 그 무상급식 비용 27억 원을 지원하고요. 또 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 예산 21억 원을 투입해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 아이들의 교육 복지를 위해서 나주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화순군에서 또 먼저 살아보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참여자를 지금 모집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순군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미리 농촌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하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하순군은 농촌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농촌 체험, 영농기술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해 그 도시민이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요. 또 귀농귀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그 하순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요. 그 지난 18일부터 1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하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그 한국의 알프스로 잘 알려진 하순읍 수말리 들국화 마을과 그 하순 적벽 인근 이서면 야사 마을의 뽕무실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데요. 네. 그 두 개의 마을 리더와 귀농귀촌인 지역 주민이 협력해 프로그램을 진행해 그 농촌 체험과 지역의 문화 등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귀농귀촌 희망자는 5일에서 60일 동안 체류할 수 있고요. 또 숙박과 농어촌 체험 교육 등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식사, 교통비, 공과금 등 생활비는 자부담입니다. 그 하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운영자로 선정된 마을은 이전부터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그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한 만큼 하순군의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하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신청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하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네, 담양군에서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충해 방지에 총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 담양군이 영농철에 앞서 농경지와 산림지에 동시 발생하는 외래해충 꽃매미와 갈색 날개매미충의 발생 밀도를 낮추기 위한 월동란 제거와 현장 기술 지원이 한창입니다. 그 담양군은 지난해부터 용면, 월계리, 월산면, 중월, 일원 등 갈색 날개 매미충 발생이 많은 농림 지역을 대상으로 그 월동 중인 알집 94헥타르를 제거했는데요. 그 담양군 이달 말까지 월동란 제거를 위한 집중 방제 기간을 설정하고요. 피해 방지를 위해 방제 작업에 나섭니다. 네. 그 또한 그 월동 중인 그 이들 해충의 알집을 제거하는 등 올해 가수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 꽃매미와 갈색 날개 매미충 등은 4월부터 알에서 깨어나 잎, 줄기 등의 지백을 빨아먹어 그 농작물 생육이 나빠지고요. 그 잎과 가일에 떨어진 배설물은 상품성을 떨어뜨려 피해를 줍니다. 그 이와 같은 돌발 해충은 성충이 되면 방제가 어려우므로 그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부화 개시일로부터 약 3, 4주 후 80% 이상 부화가 되는 4월 중에 공동 지상 방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지구 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농림지 동시 발생 병해충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어 그 작년에도 발생이 있었던 지역은 인근 산림 지역에서 월동란을 제거해 조기 방제로 밀도를 낮추는 것이 최선인데요. 그 장성군은 농업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인 예찰과 방제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장성군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장성군의 이런 불법 주정차 문제가 좀 심각한가 보죠? 네, 그 어느 지역이나 불법 주정차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장성군이 그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과 함께 나섭니다. 그 장성군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 앱을 이용해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종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위반 차량인데요. 네. 그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생활불편 신고 앱 상의 카메라로 그 차량 번호, 차량 시간, 위반 지역 등 위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야 하고요. 또 5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2장의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그 신고는 촬영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부터이고요. 특히 그 대형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소방시설 5m 이내 일반 차량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장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다음 달 4일까지 실시하고요. 그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이었습니다. 오늘은 3가지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첫 번째 미세먼지입니다. 출근길부터 공기가 탁한데요.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습니다. 오후까지도 해도 되지 않겠고 내일 오전까지도 공기질이 좋지 않아서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일교차입니다. 오늘 일교차가 15도 이상 차이 나서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맞는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자외선입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특보가 내렸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서암대로 신안교에서 전남대 입구 사거리로 신호대기 2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Ready for adventure days? 오직 3월 집 전차종 사륜구동 할인 그랜드 체로키 재구매 고객 최대 1,400만 원 첫 구매 고객 최대 1,200만 원 할인 추가 혜택까지 모험을 위한 기회를 가져라 Adventure Days Jeep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황동현의 시선집중 3월 27일 수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입안에서 바람맛이 달콤한 아침 새하얀 이불 위로 닿는 햇살이 좋아 설레는 전화벨 소리 그대인가요 설탕 한 스푼 담긴 소리 Hello Hello 이 거리 위에 나의 가슴 속에 왜 이리나 들뜨나 몰라 팝콘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단 말하면 난 정말 무거워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미치겠어 그대가 아른아른거려서 향기로운 봄바람이 나풀거리고 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 싫다 그랬지.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마.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랑은 모두 폭력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허지은이고요. 같이 만들고 있는 이경호입니다. 저희는 신기록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요.
각자의 폭력의 굴레에 처해 있는 두 여성이 서로 관심을 갖고 연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신기록을 만들었을 때는 희망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계가 상상력을 만든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신선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